예민한 사람, 이 말만 듣고 떠올려 보면 뭔가 까다롭고 요구가 많고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심리치료사로서 내담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겉으로 티가 잘 안 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내가 예민함을 표현하면 그걸 불편해하는 다른 사람의 미묘한 감정 변화도 예민하게 너무 잘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숨기고 털털한 척 하는데, 집에 가면 기가 다 빨려서 침대에만 몇 시간 누워 있어야 되는 분들,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예민한 사람이지만 예민한 사람은 참 살기가 힘듭니다. 피곤해요. 조금만 각성돼도 밤에 잠이 잘 안 오고요. 불편한 상황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몸이 먼저 알아차려서 소화가 안 된다거나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렇게 회피하다 보면 마음이 더 약해지고 자기만의 공간에 갇혀버리기도 하죠. 나를 데리고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짐처럼 느껴지니까 나를 사랑한다거나 자존감을 높인다거나 그런 것들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과거의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더더욱 나를 데리고 사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대충 남들 하는 대로 살면 어쩌지 사라지겠지.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제가 심리치료를 하면서 예민한 분들, 불안이 높으신 분들, 혹은 그 외의 부정적 감정들을 다루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내용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예민함을 가지고도 편안하게 살고 오히려 예민함을 강점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민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과 나 사이에 자극을 주고받으며 살죠.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은 이 자극을 크게 받는 거예요. 그게 소리나 빛, 냄새 같은 감각적인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무의식적 행동 같은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든 말이죠. 외부의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위험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비해 라는 신호를 감정으로 치면 뭘까요? 불안이나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을 민감하게 느끼는 거랑 불안을 많이 느끼는 거, 이게 세트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냐? 그게 타고난 기질이기도 하고요. 살면서 큰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를 대했던 방식을 포함해서 어릴 때 주변 환경이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외부 자극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예민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방금 드린 말씀을 토대로 저나 여러분이 예민하게 상황에 반응하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자극이 들어오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불안을 건드려요. 그리고 그 불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이라는 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불안을 낮추거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짜증은 분노의 약화된 표현이거든요. 분노는 싸우라고 힘을 주는 감정이죠. 외부에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싸워서 그걸 제거하는 방법으로 불안에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회피도 많이 해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야생에서 멧돼지가 쫓아올 때는 싸우는 것보다 도망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은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회사면 그만두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면 손절하는 게 답일 수도 있으니까 회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불안을 해소하려는 한 반응이에요. 해결책을 찾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예민한 분들 중에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자고 싶어도 생각이 계속 나서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리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안에 반응을 하게 돼요. 정리해보면 자극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게 된다. 근데 이게 괴로운 이유는 이 반응이라는 게 패턴화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굳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면 원치 않는데 똑같은 반응을 반복하게 되고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반복되는 회피나 중독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계속 억압을 해버려가지고 자율신경계가 고장나거나 몸이 아파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극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반응이 나간다. 여기서 예민한 사람은 자극 자체가 더 크게 들어오고 그걸 위험으로 더 민감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더 큰 반응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괴로운 거죠. 그럼 자극이 크니까 당연히 반응이
클 수밖에 없는 거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복된 반응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예민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부분인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은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이 바로 반응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졌지. 일정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스트레스 받았지. 어떤 분들은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니까 내가 우울해졌지.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 여기에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극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그 자극에 대해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으로 반응을 하죠. 그 사이에 그 자극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그 단계, 아직 자극이 들어와서 반응으로 전환되기 전 바로 그 중간 단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말 설명이 힘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설명이 좀 부족해도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해하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 똑같은 일이 있어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좀 편해질 수 있다는 거냐, 뭐 원효대사 해골물, 일체유심조 이런 거냐, 뻔한 말 아니냐, 이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말을 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멈춘다면 저도 뻔한 말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심리치료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 이게 문제인 거 다 알아. 내 생각을 바꾸면, 관점을 바꾸면 되는 거 다 알아.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심리학 책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저보다 더 많이 보시고 진짜 심리학 박사학위를 들어도 모자라지 않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 알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변화라는 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변할 거였으면 이미 변했죠. 그렇잖아요. 알아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리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잘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반응이 만들어지기 전인 몸 수준에서, 그리고 감정 수준에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느낌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가 힘든 일이 있어서 되게 슬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친구한테 가서 너는 이랬고 쟤는 저랬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조언을 할 수 있겠죠. 필요한 거고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슬픈 감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이해와 해결책을 가진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논리적인 접근도 해야겠지만 그것과 함께 느낌을 돌봐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옆에 앉아 있으면서 야 그래 너 많이 힘들었겠다. 그게 참 슬펐겠다. 그 순간에 참 무서웠겠다. 그랬구나. 그래 이러면서 상대가 느끼는 그 느낌의 주파수를 맞춰주는 거죠. 이게 바로 감정 조절의 핵심이에요. 느낌에 머무르는 거. 느낌에 머무르다 보면 느낌 자체가 바뀐다 라고 하는 거죠.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감정은 몸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주로 뇌신경이 아니고 심장을 중심으로 한 심장신경, 그리고 장을 중심으로 한 장신경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식도에서 아랫배까지 해서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몸의 중심 부위를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가슴이 꽉 막힌 것 같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가슴에 돌덩이가 올려져 있는 것처럼 답답하다. 아니면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장이 굳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아니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건 뭐 때문이야. 이런 생각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도 머리의 스위치를 끄고 몸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뭘 막 알아내기 위해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나를 안아주고 그런 느낌을, 그런 불안을,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나와 함께 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느낌에 집중하지 않고 생각으로 누르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이 감정이 조절이 되고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능력이 커져요. 운동하면 근력이 키워지듯이 신경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마음 근력이 키워지는 거죠.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냐면 내가 긴장하거나 화가 나서 느껴졌던 몸의 느낌들이 조금 이렇게 풀리고 이완되는 느낌이 들 때까지 머무르면 됩니다. 어떤 이미지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처음 느낌과 다른 새로운 느낌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계속 몸의 느낌에 집중하시면서 머무르시면 됩니다. 이걸 심리치료 방법으로는 포커싱 기법, 포커싱 심리치료라고 불러요. 내 몸에 집중한다, 포커싱.
그죠? 물론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 이론 안에 있지만 이 내용만 적용하셔도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내가 뭔가 예민하게 느껴지고 감정이 안 좋다. 그럴 때 그냥 시간을 한 30분 정도 내서 침대에 누워요. 그리고 가슴에 한 손, 배에 한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느낍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몸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주 많이 진정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하면서 내담자분들이 아주 감정적으로 좀 격해지고 힘들어서 그런 상태로 상담에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작업을 도와드리면 제 치료가 이력이 60분인데 60분 만에 정말 많이 감정이 좋아졌다고 말하면서 돌아가실 때가 많아요. 제가 심리치료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는 14년이 됐고요. 치료사로 일한 지는 올해가 7년 차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치료를 받기 전에는 이런 예민해지는 상황이 오면 그것 때문에 한 일주일이 기분이 다운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랑 비슷한 강도의 일이 있어도 길어야 한 2-3시간 정도면 진정이 되고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이건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네. 이런 걸 경험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그런 느낌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영상을 오랜만에 올렸는데 혹시 제 영상을 좀 기다리신 분들도 있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으셨다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심리치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직업이고 생계여서 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거에 플러스해서요. 어떤 삶의 방식이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최소한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고 죽고 싶고 그런 삶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인데 내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게 그래도 살아볼만 하구나 이런 느낌으로 살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를 경험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지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퍼져서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 다음에도 여러분이 심리적 증상과 괴로움에서 더 편안해지시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